자, 2023년 개묘년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쥐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쥐띠가 토끼해를 만난 거죠. 쥐가 토끼를 만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알아보겠는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자, 쥐띠가 토끼해를 만났죠. 자,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런 일들 중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총 운세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볼게요. 자, 먼저 쥐띠 운세 특징 몇 가지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쥐띠 전체 총은 여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쥐띠가 토끼해를 만나면, 자,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토끼처럼 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눈에 보이니까 쉬워 보이죠. 근데 바로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두르는데,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집스럽게 서두르다가 무리수를 두게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자신이 해결 못하니까 주변에서 실력자나 실권자를 찾는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올해 쥐띠가 겪는 운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귀인 찾아 산만리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꼬우니까 출세하고 싶죠. 이런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끝까지 해결 못하고 올해 내내 돈과 재물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는 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주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나이별 쥐띠 운세 차이도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물호를 보면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근저당 이런 일이 생긴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원만한 해결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은행권이 귀인이 되어준 거죠. 안 그러면 차압이라든지 관제수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해입니다. 다음에 쥐띠가 올해 성공하는 일이라든지 방향을 보면 주로 정신 분야 관련 일입니다. 그런 직업. 그게 이제 어떤 계통이냐면 교육이라든지 정신적인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문학, 종교 관련, 예술, 철학. 자, 이런 거죠. 이런 쪽은 발전하는 형태의 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쥐띠가 올해 이동을 했을 때 좋은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대안이 나오는 방향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보면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 일도 자주 겪게 되는 해입니다. 이럴 때는 멘탈이 좀 중요하고요. 또 직장이라든지 모임에서는 책임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그런 일도 생긴다.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요? 꼬우면 출세하라 이런 말이 생각나는 해라는 거죠. 하루빨리 출세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올해는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좀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요. 자, 건강운도 올해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올해는 주로 신경성 관련 질환이죠. 그리고
심장하고 혈액질환 이런 건데, 자, 이런 쪽에 지병이 있는 사람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정운도 보면 급하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올해 나에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쥐띠가 토끼해를 만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요.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자, 먼저 상승하는 시기부터 보면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이요. 양력 2월하고 3월입니다. 2월, 3월. 이때는 작년부터 해오던 일이 마무리됐고요. 특히 주변에 도움이 많다라고 봅니다. 막혔던 일들도 이때 잘 해결되고 풀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반대로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8월하고 9월입니다. 8월, 9월. 이때는 그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시기죠. 특히 가족 간의 문제 유의하시고, 이때는 전반적으로 막히는 시기니까 어떤 일이든 벌리면 안 되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 운세. 여기 있죠. 나이별 운세. 쥐띠도 나이별 보면 5개가 있죠. 5개. 그렇죠? 5개. 같은 쥐띠더라도 운세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각각 알아보겠는데, 자, 쥐띠 전체 운세 내용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을 때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16세 08년생이죠. 무자생. 아, 여기 또 하나 있죠. 48년생 76세 무자생 76세죠. 자, 이띠 운세를 좀 보면, 자, 08년 무자생은 일단 학생이죠. 근데 올해는 어떤 거냐면, 자, 학업 성취도 문제로 어려움이 좀 있는다. 마음은 급한데 성적이 제자리죠. 오히려 또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가 성적이. 그래서 교우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올해 좀 잘 넘기면 좋겠고, 그 다음에 48년 무자생 같은 경우는 쥐띠 전체 운세에서 강조한 것 중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행골 대출이라든가 근저당 이런 일이 생기는 운이니까 오히려 이런 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가 좀 안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 3월이고요. 그 다음에 10월하고 11월 이 시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8세 96년 병자생에 대해서 알아보면 96년 병자생 28세. 자, 직장인도 있고 또 학생도 있죠. 이 나이 때는. 자, 96년생은 올해 친구나 동료에게 희생하는 일이 많은 해입니다. 도와주고 좋은 말 못 듣는 그런 해. 그래서 대인관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양력 4월, 5월. 양력 4월하고 5월. 요 시기, 4월하고 5월 요 시기,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니까 이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세 84년생은 갑자생이죠. 갑자생 보면은 올해는 쉽게 돈 버는 일에 관심이 가는 해입니다. 이런 일에 빠지면 한 해 내내 발목 잡히는 그런 일이 생기죠. 얻은 건 없고 잃는 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가 될 수 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양력 5월, 6월, 7월 5, 6, 7월 이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세 72년 임자생을 보면요. 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막히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막히는 해. 자, 직장인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일단 해결을 하는 해인데, 자, 올해는 귀인의 도움이 있는 사람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올해 좀 많이 어려운 해다. 그러니까 좀 격차가, 같은 띠더라도 격차가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 개개인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귀인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양력 4월하고 5월, 양력 4월, 5월, 그리고 12월,
이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4세 60년생이죠. 죄송합니다. 59년 60년생이네요. 자, 60년생 경자생이죠. 경자생. 60년 경자생. 자, 경자생 운세를 보면은 돈 문제가 첫 번째죠. 돈 문제가 첫 번째. 그리고 부부 문제. 올해는 급하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긁어 붓으로 만들어내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여유있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력 6월, 7월 이때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쥐띠 2023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